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한 그릇 위로를 드리는 곳 사연국밥입니다. 오늘도 한 그릇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줄 사연이 도착했어요. 오늘의 사연 제목은 치매 아내를 10년간 돌본 남편 마지막 날 들은 한마디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올해 74이 된 남자입니다. 지금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인쇄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잉크 냄새와 기계 소리 속에서 젊은 날을 보냈죠. 그 시절 제 곁에는 언제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항상 조용했고 묵묵히 제 옆을 지켰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제 옷을 챙기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40년 동안 아내는 단 한 번도 제 생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라도 꼭 준비했죠. 하지만 저는 그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그저 돈을 벌어오는 게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들이 장가를 가고 딸이 출가하면서 집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이 며칠이야? 방금 밥 먹었는데 또 밥 먹자고 했나 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깜빡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잠이 들었고 냄비에 밥을 2번 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였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여인을 내가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약을 챙기고 밥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나는 당신 남편이에요.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내는 처음엔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여보. 하지만 그 웃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 얼굴을 보며 낯설다는 듯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천천히 빼앗아가는 병이라는 거리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신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잊을 때마다 나는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 결혼식 날, 아이들 어릴 적 웃음소리, 그 모든 걸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점점 아이처럼 변해갔습니다. 밥 먹는 방법을 잊었고 숟가락을 쥐는 법도 잊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어줬습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아내가 따라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이면 아내가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 없이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제 세상을 지탱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에요. 아내는 잠시 거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아내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름을 잊고 가족을 잊고 마지막엔 저를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나를 잊어갈수록 나는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몰라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남편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이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침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같이 밥 먹어요. 그러면 아내는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고개 끄덕임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하루는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작고 가벼웠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따뜻하던 손이었는데 이젠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지금까지 제 곁에 있어줘서. 그 말에 아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익숙해서 가슴이 저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거실로 나와 혼자 앉았습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마치 아내의 기억처럼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기억하니까. 내가 끝까지 기억할게. 아내가 병을 앓은 지도 어느덧 7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의사 말대로 약을 챙기고 산책을 시키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내는 점점 세상과 멀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고 밥을 먹고 나서도 밥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엔 제 얼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는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그 질문이 너무 익숙해서 더 아팠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남편이에요. 우리 같이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고 표정이 멍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다 해줄게. 그날 이후로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밥을 삼키는 방법도 잊어버렸습니다. 숟가락을 들려주면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루만 더 하루만이라도 내 얼굴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내는 점점 아이처럼 변해갔습니다. 밤중에 잠에서 깨어 울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달려가서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그 말을 하면 잠시 눈을 감고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전의 아내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무렵 나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손목은 늘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아내 곁에 붙어 있었고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나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내가 젊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사람은 힘들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아야 해.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버텼습니다. 하루는 아내를 안고 밖으로 나가 봄 햇살을 보여줬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예쁘죠? 봄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목소리 좋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하늘이 참 맑아요. 밥 맛있게 먹어요. 이름 불러볼까요? 당신 이름은 윤이에요. 나는 민수고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끈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내는 누워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오래 남지 않았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휘어졌습니다. 수건으로 조심스레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참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쉬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의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아내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숨을 고르며 가끔 눈을 떴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그날 새벽 아내가 제 손을 천천히 잡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단어가 너무 오랜만이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 나야, 나 여기 있어. 아내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이제 기억났어요.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체온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 따뜻했던 손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하게 가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서 아내가 쓰던 베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직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나 먹을게.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약속을 지켰다. 끝까지 곁에 있었다. 그 사실 하나로 위로받았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내 인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밥을 차리고 반찬을 놓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같이 먹어요. 이제 당신은 대답하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합니다.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함께 있다고 느낍니다. 손끝엔 온기가 남아있고 마음속엔 웃음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아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늘 말했습니다.
나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두 사람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그릇을 치우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밥이 식어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면 거기 있을 것 같았고 거실을 돌면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던 자리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이불이 차가웠습니다. 그 이불 위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이렇게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같은 집인데 바람 소리가 낯설었고 냄비 끓는 소리도 허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들, 딸이 와서 도와줬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니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사진 속 아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나는 다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나는 아내가 앉던 자리에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밥 한 숟가락을 떠서 말했습니다. 당신 좋아하던 맛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동안 눈물이 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밥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마치 아내가 제 어깨를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내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고맙죠. 그 사람 덕분에 제 인생이 따뜻했으니까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그렇게 되었더군요. 그날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혼자 시장에 가서 꽃 한 송이를 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작은 꽃을 사진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봉투였습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분명 아내의 손글씨였습니다. 아마 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써둔 편지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점점 당신을 잊어가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도 마음속에는 늘 당신이 있었어요.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그 목소리가 마음속 깊이 남았어요. 나중엔 그게 마지막 기억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세상을 떠나도 그 목소리만은 잊지 않을게요. 당신이 내게 사랑한다고 말해줬던 그날처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나를 기억하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한마디의 의미를 이제 기억났어요.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의 마지막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기억났어요. 그건 당신이었어요.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 말 속에 그 모든 세월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밝은 옷을 입고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 정말 행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깼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참 따뜻한 인생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아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오늘은 당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렇게 글을 쓰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내 눈에 비치는 햇살에도, 내 귀에 들리는 바람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요.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합니다. 여보, 나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 시간을 버틸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고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신기하게도 조금씩 살아갑니다. 하루를 견디다 보면 또 다음 날이 오고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덜 아프게 되더군요. 이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오면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여보, 오늘 하늘 예쁘네요. 그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혼자 밥을 지을 줄 압니다. 아내가 늘 하던 방식으로 쌀을 씻고 물을 붓습니다. 된장찌개는 여전히 아내가 가르쳐준 순서로 끓입니다. 먼저 마늘을 볶고 된장을 풀고 마지막에 두부를 넣습니다. 그 향이 퍼지면 아내가 옆에서 웃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웃음이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 나를 알아봅니다. 아침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혼자 장 보러 다니세요. 그럼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예, 혼자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합니다. 외롭죠. 하지만 그리움이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도 시장에서 콩나물을 고르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윤희 씨 맞으시죠?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그때 두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오래 손을 잡고 계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아내의 삶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아직 살아있다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 사진 앞에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게 참 많아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내 마음 속에도 아직도 당신이 있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 나는 혼자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새 흰 머리가 더 희어졌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추위가 덜했습니다. 바람 속에 아내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넘어지지 말아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눈이 왔다. 당신이 떠난 지 3년. 이제야 조금 웃을 수 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한다. 이제는 잊으라고. 하지만 나는 대답한다. 사람은 사랑을 잊는 게 아니라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일기를 쓰다 보니 문득 아내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기억났어요.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억의 회복이 아니라 마음의 약속이었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기억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다시 그 시간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신청했습니다. 처음 가던 날 마음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라고 합니다. 그 순간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내도 이렇게 물었죠. 당신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갑니다. 거기서 어르신들에게 밥을 떠드리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아내를 봅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웃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기억해 드릴게요. 그 말을 하면 어르신들이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아내를 다시 만납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거라는 걸. 아내가 남긴 건 추억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그 힘이 나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지만 마음이 편합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좋은 하루 보냈어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밤이 되면 불을 끄고 창밖을 봅니다. 달빛이 부엌까지 비칩니다. 그 빛 아래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이제 나는 아내가 없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다는 건 여전히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어쩌면 사랑은 기억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움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내 사진 앞에 앉아 말합니다. 여보, 나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내가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젠 거울 속 제 얼굴에서도 세월이 느껴집니다. 주름은 깊어지고 머리는 희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아내가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삽니다. 식탁에는 2개의 밥그릇이 있고 창가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난초가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그 꽃은 여전히 피어납니다. 그 꽃이 피는 걸 보면 아내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창문을 열고 말합니다. 여보, 오늘은 바람이 부네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선가 아내에게 닿을 거라고. 나는 복지관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몸이 약해졌지만 아직은 걸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기억해 드릴게요.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건 아내가 내게 남긴 말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아직도 아내가 그립냐고요. 나는 대답합니다. 그립죠. 하지만 이제 그리움이 슬프지 않아요. 그리움이 저를 살아있게 하니까요. 그리움 덕분에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밤에 잠들기 전마다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고. 오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오늘은 아내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렸다고. 그렇게 적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당연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는 압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았습니다. 바람이 포근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걷다 보니 병원 근처 벤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아내와 함께 산책하던 곳이었습니다. 나는 그 벤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죠.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눈을 뜨면 아내가 바로 앞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좋네요.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에 낙엽 하나가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낙엽을 집어들고 가만히 손으로 쓸었습니다. 그 감촉이 마치 아내의 손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이 유난히 편했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꿈을 꾸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여보, 오래 기다렸죠.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 늘 곁에 있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예전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기억났어요. 그 한마디가 다시 들렸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나도 기억났어. 내 인생의 전부가 당신이었다는 걸. 그 순간 하얀 빛이 번졌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 같이 가요, 여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난초는 여전히 피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금방 갈게요. 그 말과 함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복지관 사람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도 민수 어르신이 안 오셨다고. 이웃이 집에 찾아가 보니 의자에 앉은 채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진 앞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에게. 이제 곧 다시 만날 거야.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따뜻한 인생이었어요.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 편지 옆에는 2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담겨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부부였다고. 서로를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시간이 더 흘러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여전히 그 창가에는 난초가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상하게 그 집만 유난히 향기가 좋다고. 그건 아마도 그들이 남기고 간 사랑의 향기일 겁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이 아니라 영혼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온다고. 그날이 오면 나는 다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오늘 하늘 참 예쁘네요. 그럼 아내가 웃으며 대답하겠죠. 그러게요. 여보, 오늘 참 좋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구나 인생에는 잊지 못할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엔 사랑과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그런 이름이 하나쯤 있지 않나요? 그 이름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만큼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댓글이 다음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엔 여전히 따뜻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식지 않게 당신의 마음속에도 국물이 남길 바랍니다. 따뜻한 이야기 한 그릇. 여기는 사연국밥이었습니다.